한 남자가 비 오는 길가에 버려진 힘없는 강아지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손 안에서 작은 몸이 떨렸고 커다란 눈망울은 위로를 구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강아지를 셔츠에 감싸 안고 집으로 데려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아지라면 내지 않을 소리, 너무 날카로운 움직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 걱정이 된 남자는 급히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며 진실을 속삭였다. 남자가 집에 데려온 것은 강아지가 아니었고 그 사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다. 가벼운 이슬비가 앞유리에 부딪히며 마크는 외딴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늦은 밤, 세상이 모두 잠든 듯한 그 시간, 길가의 그림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일에 지쳐 집에 빨리 가고 싶었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앞쪽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작은 검은 형체가 도로 가장자리, 키 큰 풀숲에 반쯤 숨은 채 떨고 있었다. 마크는 속도를 줄이고 빗속을 찡그리며 바라보았다. 처음엔 고양이 새끼일까 아니면 폭풍에 날려온 쓰레기 조각일까 생각했지만 그 형체가 고개를 들었고 두 개의 커다란 유리알 같은 눈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사되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작고 연약하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럴 수가. 마크는 중얼거리며 급히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비에 젖은 셔츠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떨고 있는 생명체 곁에 쪼그려 앉았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빗물에 착 달라붙은 새까만 털을 가진 녀석이었다. 머리에 비해 귀가 너무 컸고 작은 몸은 밤의 추위에 삼켜질 듯 심하게 떨고 있었다. 마크의 첫 생각은 단순했다. 강아지. 누군가가 이 아이를 버리고 간 거라고, 젖은 풀밭에 죽으라고 내버려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잔인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생명체는 짖지도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대신 고양이 새끼 울음소리처럼 아주 작은 삑소리를 냈다. 작은 발톱이 마크의 손가락에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마크가 들어올리자 그 가벼움에 가슴이 저려왔다. 아무리 많아도 몇 주밖에 안 된 것 같았다. 마크는 녀석을 가슴에 꼭 안아 비를 막아주었다. 생명체는 커다랗고 촉촉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마치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임을 아는 듯했다. 그 순간 마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는 단순히 길 잃은 동물을 주운 게 아니었다. 한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트럭으로 돌아온 마크는 좌석 뒤에 두었던 오래된 플란넬 셔츠로 떨고 있는 작은 몸을 감싸주었다. 괜찮아? 아가. 이제 안전해. 그는 속삭였다. 강아지는 따스함 속에 몸을 말고 작은 혀를 살짝 내민 채 지쳐 잠에 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꿈결 같았다. 마크는 옆자리에 놓인 작은 꾸러미를 계속 힐끗거렸다. 그 생명체가 숨 쉴 때마다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떨쳐낼 수 없는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 생명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머리 모양이 평범한 강아지보다 더 둥그렇고 눈은 훨씬 크고 어두우며 지나치게 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 듯했다. 움직임도 약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불안할 만큼 민첩했다. 마치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적응하고 관찰하고 배우고 있는 것 같았다. 마크는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냈다. 피로와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라고 자신을 달랬다. 결국 강아지 말고 뭐가 더 있겠냐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진입로에 차를 세웠을 때 빗줄기가 더 굵어졌음에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꾸러미를 품에 꼭 안은 채 그는 자신에게도 그 생명체에게도 들릴 듯 말 듯 다시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따뜻한 집안 불빛 속으로 들어서면서 마크는 자신이 방금 베푼 이 작은 친절, 즉 자신이 그저 힘없는 강아지라고 생각했던 생명을 구한 일이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풀어내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미스터리는 노련한 수의사조차 얼굴이 창백해질 만큼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이었다. 마크는 작은 꾸러미를 거실에 펼친 부드러운 수건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유리로 만든 것처럼 손길이 신중했다. 작은 생명체는 집안의 갑작스러운 온기에 눈을 깜빡이며 몸을 움직였다. 커다란 눈동자가 스탠드 불빛에 반짝이며 마크의 걱정 어린 표정을 그대로 비췄다. 불쌍한 녀석, 그는 부드럽게 중얼거리며 수건 끝으로 젖은 털을 살살 닦아주었다. 생명체는 다시 한번 아주 높은 소리로 삑 하고 울었다. 강아지의 낑낑거림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다. 그렇게 작으면서도 놀랄 만큼 힘있게 수건을 움켜쥐더니 작은 발톱을 쳐내 파묻은 채 마침내 마크의 손에서 몸을 풀었다. 마크의 마음은 하나없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얕은 그릇에 따뜻한 우유를 담아 바닥에 놓고 작은 녀석이 먹어주길 바랐다. 생명체는 공기를 킁킁 맞더니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놀랄 만큼 열심히 우유를 핥아먹기 시작했다.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안도감에 젖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이제 괜찮을 거야. 그는 몇 분 동안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며 피로도 잊은 채 빠져들었다. 생명체가 움직이는 모습에는 묘하게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림자가 바닥을 스치듯 아주 가볍고 거의 소리도 나지 않았다. 꼬리는 규칙적으로 파르르 떨렸고 귀는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움직였다. 그렇게 연약해 보이면서도 이 작은 존재는 유난히 예민하게 주변을 관찰하는 듯했다. 작은 녀석이 다 먹고 나니 배가 불룩하게 불러 있었다. 녀석은 뒤뚱뒤뚱 마크에게 다가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마크는 몸을 굽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고 다시 한번 그 가벼움에 놀랐다. 망설임도 없이 생명체는 그의 가슴에 몸을 말아 안기더니 작은 머리를 턱 밑에 파묻었다. 마크의 목이 뭉클해졌다. 이제 겨우 1시간 남짓 함께 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이 연약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다. 마치 운명이 이 작은 존재를 그의 손에 맡긴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마크는 신발 상자에 오래된 스웨트셔츠를 깔아 작은 침대를 만들어 주었다. 녀석은 금세 그 안에 파고들었지만 마크가 자리를 뜨려 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삑하고 울며 상자 끝으로 달려왔다. 마크는 피식 웃으며 다시 녀석을 들어 올렸다. 알았어, 알았어. 같이 있고 싶은 거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녀석을 자신의 베개 위에 올려두고 함께 자게 했다. 마크는 몇 시간이나 잠들지 못한 채 녀석의 조그만 숨소리를 들으며 볼에 닿는 따스함을 느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이미 이름을 정해두고 있었다. 섀도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작고 어두운 이 신비로운 친구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섀도우는 마치 원래부터 그 집의 일부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응했다. 하지만 마크가 키워본 어떤 강아지와도 달랐다. 섀도우는 짖지도 낑낑대지도 않았다. 대신 낮게, 때로는 날카롭게 특이한 소리를 내곤 했는데 그 소리는 언제나 마크의 귀를 사로잡았다. 녀석의 눈은 유난히 또렷해서 마크가 어디를 가든 시선을 따라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아지들과 달리 섀도우는 집에 익숙해지면서도 어설프게 비틀거리지 않았다. 움직임은 정확하고 유연했으며 마치 고양이처럼 날렵했다. 어느 저녁 마크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섀도우가 소파 팔걸이에 앉아 그를 하으러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녀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귀를 파르르 떨더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를 냈다. 짖음도 야옹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 되는 소리였다. 마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넌 참 이상한 녀석이구나, 그렇지? 이상한 점이 많았지만 마크의 애정은 점점 깊어졌다. 그는 섀도우의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내기도 했는데 친구들은 하나같이 어리둥절해했다. 내가 본 강아지 중에 제일 이상하게 생겼다. 한 친구가 문자를 보냈다.
또 다른 친구는 농담처럼 말했다. 진짜 강아지 맞아? 마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섀도우는 그의 책임이자 가족이었다. 밤이 되면 섀도우는 좀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마크가 잠을 청하는 동안에도 녀석은 방 안을 조용히 돌아다녔고 어둠 속에서 눈이 희미하게 빛났다. 마크는 여러 번 침대 끝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는 섀도우를 발견하곤 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존재 덕분에 안심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둘의 유대는 깊어졌다. 마크는 섀도우를 어디든 데리고 다녔고 정성스럽게 먹이를 주었으며 마치 모든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녀석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어쩐지 정말로 그런 것 같았다. 마크가 말을 걸면 섀도우는 고개를 갸웃했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응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이 깊어질수록 그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어른거렸다. 섀도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크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존재,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곧 그는 진실을 알게 될 터였다. 처음에 마크는 이 섀도우의 이상한 행동이 어린 강아지라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작은 생명체의 기묘함은 점점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우선 섀도우는 한 번도 짖지 않았다. 장난스러운 짖음도 배고플 때 내는 낑낑거림도 문 앞에서 방이는 소리도 없었다. 대신 집안이 조용할 때마다 이상한 짹짹거림이 울려 퍼졌다. 때로는 새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너무 날카로워서 마크의 팔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럴 때마다 섀도우는 커다란 검은 눈으로 마크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마치 그의 반응을 시험하는 듯했다. 움직임도 달랐다. 보통 강아지들은 자라면서 어설프게 비틀거리기 마련인데 섀도우는 놀라울 만큼 유연하고 민첩했다. 작은 몸이 바닥을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발톱이 나무 바닥을 살짝 두드렸다. 크기에 비해 훨씬 높은 가구도 거뜬히 뛰어올랐다. 한 번은 소파 등파디를 단번에 타고 올라가 마치 작은 포식자처럼 가장자리에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앉아 집안을 살피는 모습을 보고 마크는 할 말을 잃었다. 집에 놀러온 친구들도 금방 눈치챘다. 저게 강아지처럼 안 보이는데 한 이웃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섀도우가 창틀을 따라 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진짜 뭔지 알고 키우는 거야. 마크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찔렸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이 점점 그를 잠식해갔다. 밤이 되면 그 낯설문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집안이 어두워질수록 샤에도우는 더욱 생기가 돌았다. 마크가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는 동안 녀석은 방마다 조용히 어슬렁거렸다. 눈에서는 희미한 빛이 났다. 어둠 속에서 달빛을 받아 두 개의 작은 구슬이 반짝였다. 마크는 여러 번 섀도우가 서랍장 위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걸 보고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 눈빛은 섬뜩할 만큼 강렬했다. 먹이도 또 다른 문제였다. 섀도우는 어떤 방법으로 줘도 강아지 사료를 입에 대지 않았다. 우유나 부드러운 음식 조각은 잠깐 먹었지만 이내 날고기를 킁킁거리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크가 치우려 하면 낮게 쉭쉭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아지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상한 점이 쌓여갔지만 마크는 섀도우를 외면할 수 없었다. 둘 사이의 유대는 분명했다. 마크가 소파에 앉으면 섀도우는 여전히 그의 가슴팍에 몸을 말았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짹짹거리며 반겨주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마크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혹시 자신이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 아니면 애초에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닐까?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저녁에 찾아왔다. 마크가 섀도우를 안고 밖으로 나가 작은 발이 풀을 밟게 해주었을 때였다. 이웃집 개가 울타리 너머에서 크게 짖었다. 섀도우는 몸을 굳히고 작은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뭔가 더 어두운 감정 때문이었다. 섀도우는 마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깊은 소리를 냈다.
강아지에게서 나올 수 없는 소리였다. 짖던 개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다. 마크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얼어붙은 채로 섀도우를 꼭 안고 서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후로 자신이 무엇을 안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이상 불안함을 외면할 수 없었던 마크는 결심을 내렸다. 내일은 꼭 섀도우를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로.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마크의 불안이 그대로 옮겨간 듯했다. 그는 담요를 깔아둔 작은 이동장에 섀도우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작은 생명체는 조용히 짹짹거리며 커다란 눈으로 마크를 올려다보았다. 뭔가 잘못된 걸 느끼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크는 침을 꿀꺽 삼켰다. 괜찮아, 친구야. 그냥 네가 건강한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운전하는 내내 길이 끝도 없이 느껴졌다. 도로의 작은 충격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옆에 놓인 이동장을 계속 힐끔거렸다. 섀도우는 그 안에서 조용히 너무나 차분하게 마크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아지라면 한창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텐데. 동물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마크의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다. 병원 안대기실은 평소처럼 소란스러웠다. 개들이 짖고 고양이들이 울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마크는 구석에 앉아 이동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맞은편에 앉은 어린 여자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저 강아지 좀 봐. 엄청 작아. 엄마는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섀도우의 커다란 눈과 기이할 만큼 고요한 모습에 얼굴을 찡그렸다. 마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비틀었다.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안도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간호사를 따라 좁은 복도를 지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수의사 해리스 박사가 들어왔다. 온화한 인상에 오랜 경력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오늘은 어떤 친구가 왔나요? 박사가 다정하게 물었다. 마크는 섀도우를 이동장에서 꺼내 진찰대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생명체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눈을 깜빡이고 귀를 살짝 움직였다. 해리스 박사는 처음엔 무표정으로 다가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주 어린 것 같네요. 정말 어린데요.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길가에서요. 마크가 급히 설명했다. 비가 오고 있었고 누가 버린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두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수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섀도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은 뒤 한쪽 발을 들어 올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빨, 귀, 발톱까지 꼼꼼히 살폈다. 진찰이 길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걱정으로 그리고 점점 더 앵랭한 분위기로 변해갔다. 마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해리스 박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눈앞의 생명체를 이해하려 애쓰는 듯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손이 약간 떨리는 채로 진료 기록지를 집어들었다. 그때 섀도우가 짧게 소리를 냈다. 그 낯선 소리가 멸균된 진료실에 울려 퍼졌다. 수의사는 순간 얼어붙었고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천천히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마크를 바라보았다. 이게 강아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죠? 마크는 당황한 채로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네, 맞아요. 아닌가요? 해리스 박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목을 움츠렸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고 믿기지 않는 기색이 묻어났다. 아니요, 이건 강아지가 아닙니다. 순간 진료실이 숨 막힐 듯 조용해졌다. 마크는 눈을 깜빡였지만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다. 그는 섀도우를 바라보았다. 섀도우는 진찰대 위에 얌전히 앉아 커다랗고 깜빡이지 않는 눈으로 마크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크는 처음으로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오르는 걸 느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엔 망설이듯 생명체에 가까이 다가갔다.
손길은 마치 위험한 무언가를 다루는 듯 조심스러웠다. 마침내 그는 허리를 펴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확히 어디서 이 아이를 발견했는지 지금 당장 모든 걸 말해 주세요. 세세한 부분까지요. 마크의 입이 바짝 말랐다. 머릿속에는 빗속, 도로변, 떨고 있던 그 존재를 품에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해리스 박사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섀도우가 무엇이든 그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리고 그 진실은 마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료실의 침묵은 고통스러울 만큼 길게 이어졌다. 오직 천장 조명에서 나는 희미한 윙윙거림만이 공간을 채웠다. 마크는 불안하게 몸을 움직이며 해리스 박사와 강철 진찰대 위에 얌전히 앉아있는 작은 생명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섀도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커다랗고 검은 눈을 반짝였다. 마치 모든 말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침내 수의사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다시 고쳤었다. 잘 들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이건 강아지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마크는 눈을 깜빡였다. 그 말이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가라앉았다. 그럼 이게 뭐죠? 해리스 박사는 잠시 망설였다. 마치 입 밖에 내는 순간 진실이 더 무거워질 것만 같았다. 그는 작은 생명체에 몸을 기울이고 과하게 큰 귀, 특이한 턱선, 날카로운 발톱을 가리켰다. 강아지라면 이런 특징이 있을 리 없어요. 이런 식으로 눈이 빛나지도 않고요.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건 길들여진 동물이 아니에요. 야생입니다. 마크의 속이 철렁 내려 앉았다. 야생이라고요? 여우 같은 건가요? 수의사는 어둡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우도 아닙니다.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동물도 아니에요. 이거는 당신이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종의 새끼입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마크, 당신은 맹수를 집에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 말이 천둥처럼 마크를 덮쳤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섀도우는 여전히 조용히 웅크린 채 세상에서 가장 해롭지 않은 존재처럼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맹수라고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아기일 뿐이에요. 도움이 필요했잖아요. 해리스 박사의 시선이 단단해졌다. 바로 그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작고 심지어 무방비 상태죠. 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이 생명체는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본능이 개와는 다릅니다. 인간과 유대감을 맺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데리고 있는 건 위험했어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마크의 맥박이 귀에서 천둥치듯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섀도우에게 손을 뻗었다. 두려움과 그 밤 이후로 자라난 강한 보호 본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정말일까? 강아지인 줄 알고 데려온 게 맹수였단 말인가? 수의사의 다음 말에 마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도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당국이 밀수업자에게서 불법 외래종 새끼를 압수한 적이 있었죠. 사람들은 어릴 땐 애완동물로 착각하지만 금방 자라고 본성을 잊지 않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다. 정확히 어디서 발견하셨죠?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숲 근처 도로변에서요. 혼자 있었습니다. 해리스 박사는 간호사와 어두운 표정을 주고받았다. 하나가 있다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근처에 있다면 그는 말을 흐리며 경고를 남겼다. 마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섀도우를 바라보았다. 순진하고 연약하고 길을 잃은 생명체처럼 수건에 매달려 위안을 찾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날카로운 발톱, 번뜩이는 눈빛, 기이하고 오싹한 소리들,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더 됐다. 섀도우는 강아지가 아니었다. 한 번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마크에게 무서운 질문을 남겼다. 대체 자신은 무엇을 집에 들여온 걸까? 방 안이 한층 더 차가워진 듯 했다. 변한 건 해리스 박사의 말의 무게뿐인데도
마크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시선을 섀도우에게 고정한 채 섀도우는 조용히 수건 위에 웅크려 오싹할 만큼 침착하게 발을 핥고 있었다. 마크는 간절히 그냥 강아지로만 보고 싶었지만 진실이 그 환상을 산산히 깨뜨렸다. 해리스 박사는 의자를 끌어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표정은 어둡지만 인내심이 느껴졌다. 마크, 잘 들어야 합니다. 네가 키워온 건 개가 아니야. 야생에서 온 새끼, 아마도 야생종일 가능성이 높아. 겉모습을 봤을 때 어린 늑대거나 아니면 더 희귀한, 어쩌면 이 지역에 밀반입된 이국적인 맹수일 수도 있어. 마크의 입이 바짝 말랐다. 늑대라고? 그 단어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자기 곁에 웅크린 그 연약한 생명체와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근처 도로에 늑대가 그냥 나타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맞아요. 해리스 박사가 인정했다. 그래서 더 걱정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늑대 새끼라면 어미가 근처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쁘게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늑대는 새끼를 지키는 동물이라 이유 없이 새끼를 두고 가지 않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마크는 가슴이 죄어오는 불안감에 몸을 앞으로 숙였다. 무슨 가능성이요? 수의사는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법 야생동물 밀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국적인 동물들을 국경을 넘어 밀수해서 암시장에서 애완동물로 팔아요. 새끼들은 작아서 옮기기 쉽고 값도 비싸죠. 많은 동물들이 살아남지 못해요. 살아남더라도 주인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그 말이 마크에게는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는 섀도우가 어미에게서 떼어져 비좁은 우리에 갇혀 짐짝처럼 옮겨지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럼 누군가가 얘를 버린 거란 말인가요? 해리스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밀수업자들은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면 동물을 버리고 도망치죠. 빗속의 도로변,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마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샤에도우를 길 잃은 강아지로 믿고 싶었다. 우연히 만난 인연, 그래서 함께하게 된 거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은 점점 더 섬뜩한 그림을 그려냈다. 기이한 울음소리, 빛나는 눈, 날카로운 발톱, 모든 게 야생, 길들여지지 않은 무언가와 일치했다. 수의사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지만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크, 당신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당신이 이 아이의 생명을 구했죠. 하지만 야생동물은 새끼라 해도 본능을 잃지 않아요. 개처럼 길들일 수 없습니다. 키우는 건 당신에게도 위험하고 동물에게도 불공평한 일이에요. 이 아이는 야생에서 살거나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전문가의 손에 맡겨져야 해요. 마크는 섀도우를 바라보았다. 섀도우는 그의 팔 위로 기어올라와 놀랄 만큼 다정하게 몸을 말고 기대었다. 따뜻한 천이 가슴에 닿자 마크의 마음이 뒤틀렸다. 이렇게 작고 이렇게 순한 아이가 어떻게 위험할 수 있지. 하지만 얘를 봐요. 마크는 목이 메인 차에 속삭였다. 얘는 저를 필요로 해요. 해리스 박사의 눈에 연민이 어렸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다정한 일은 보내주는 거예요. 방 안이 고요해졌다. 마크의 머릿속은 갈등으로 소용돌이쳤다. 모든 본능이 섀도우를 지키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수의사의 말에는 이성이 담겨 있었다. 만약 섀도우가 정말 늑대 새끼거나 더 위험한 이국적인 맹수라면 키우는 건 위험할 뿐 아니라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계속 맴돌았다. 만약 밀매업자에게서 온 거라면 마크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를 찾으러 오진 않을까요? 수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미 버리고 갔다면 그들은 손해를 감수한 셈이죠. 하지만 당국에는 알려야 합니다. 조사가 필요할 거예요. 새끼가 한 마리라면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마크의 속이 조여왔다. 어딘가에 또 다른 동물들이 고통받으며
길을 잃고 어쩌면 우리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다시 섀도우를 바라보았다. 새끼는 고개를 갸웃하며 마치 그의 혼란을 느끼기라도 한 듯 작게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마크는 이 일이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섀도우를 구한 일은 그를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였다. 이제 그의 집을 넘어 탐욕과 잔혹함이 도사리는 어둠 속까지 닿아 있었다. 해리스 박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기 데려온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마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쌓은 유대는 절대 끊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진실은 먹구름처럼 다가왔다. 섀도우는 강아지가 아니었다. 한 번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별은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 될 터였다. 마크는 동물병원 밖 트럭에 앉아 있었다. 빗방울이 조용히 앞유리에 떨어졌다. 섀도우는 조수석 케이지 안에서 몸을 말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작은 가슴이 숨 쉴 때마다 오르내렸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상한 동물, 잠재적인 위험일 뿐이었다. 하지만 마크에게는 가족이었다. 마크의 머릿속에는 해리스 박사의 말이 맴돌았다. 맹수, 불법 밀매, 위험. 그 어떤 말도 밤마다 품에 안고 먹이고 돌봐온 이 생명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섀도우는 그에게 보호를 바랐고 작은 머리를 그의 손바닥에 믿고 기대왔다. 이제 와서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속삭였다. 만약 섀도우가 정말 야생이라면 자라면 어떻게 될까? 이미 움직임은 더 날카로워졌고 울음소리는 더 깊고 낯설어졌다. 강아지는 길들일 수 있지만 맹수는 피에 새겨진 본능을 따를 것이다. 사랑만으로 그걸 바꿀 수 있을까? 마크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두 세계 사이에서 갈라진 채였다. 한쪽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섀도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수의사의 경고, 책임감이 있었다. 그는 이웃들을 떠올렸다. 섀도우를 보고 강아지라며 손가락질하던 작은 소녀도 생각났다. 만약 언젠가 이 동물이 갑자기 돌변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친절만으로 그것을 길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딜레마는 마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섀도우를 곁에 두는 건 다른 사람들, 어쩌면 자신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를 포기하는 건 이미 마크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유대를 끊어내는 일이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국 잃는 것 같았다. 섀도우가 이동장 안에서 몸을 뒤척이며 부드럽게 소리를 냈다. 눈을 뜨고 마크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순수했고 믿음이 가득했으며 어딘가 애원하는 듯했다. 마크의 가슴이 아릿하게 저렸다. 이렇게 작고 힘없는 존재가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을까? 마크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하니? 그가 속삭였다. 돌아오는 건 침묵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인생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사실뿐이었다. 다음 날이 되자 이 이야기는 마크의 조용한 집을 넘어 퍼져나갔다. 창문 너머로 섀도우를 본 이웃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캡션에는 남자가 신비한 강아지를 구조했지만 정말 개가 맞을까? 라고 적혀 있었다. 몇 시간 만에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댓글이 쏟아졌다. 어떤 이들은 매료됐다. 너무 귀엽다. 저 눈 좀 봐. 또 다른 이들은 불안해했다. 저건 강아지가 아니야. 야생동물이야. 위험해. 논쟁은 소셜미디어 전역에서 불붙었다. 낯선 사람들이 섀도우의 외모를 하나하나 분석했다. 곧 지역 기자들이 마크의 집 앞 진입로에 몰려들었다. 마이크를 든 채 쏟아지는 질문을 던졌다. 정말 야생 새끼를 키우고 계신가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크는 압도된 채 섀도우를 품에 안고 대답을 거부했다. 새끼는 카메라를 향해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게 눈을 깜빡였고 그 모습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며칠 만에 마을은 둘로 갈라졌다. 식료품점에서는 낯선 이들이 마크에게 다가와 칭찬했다.
한 여자는 그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불쌍한 아이를 구해줬잖아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반면 공원에서는 다른 이들이 그의 등 뒤에서 속삭였다. 무책임해. 저 동물 때문에 누가 다치면 어쩌려고. 아이들은 특히 열광했다. 부모에게 마크의 집 앞을 지나가자고 졸라대며 창문 너머로 신비한 동물을 한 번이라도 보길 바랐다. 그들에게 섀도우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다.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마법 같은 존재였다. 선생님들조차 교실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며 친절과 야생에서의 책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모두가 매료된 것은 아니었다. 마을 관리들은 점점 걱정스러워했다. 야생동물 관리당국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는 섀도우가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각인되는 위험을 경고했다. 압수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고 마크의 가슴은 공포로 쪼여왔다. 지역 뉴스 방송국에서도 어느 저녁 이 사건을 다뤘다. 앵커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우리 지역의 한 남성이 강아지를 구조했다고 믿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이 사실 야생동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동물들이 가정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혹시 연민이 위험보다 더 중요한 걸까? 화면에는 섀도우의 영상이 반복해서 나왔다. 커다란 눈, 후 기이한 울음소리, 시청자들은 매혹되면서도 불안함을 느꼈다. 마크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섀도우와 나누던 유대는 원래 사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다. 기사 한 줄, 논쟁 하나하나가 그의 확신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무력한 생명을 구한 남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마을 전체를 둘러 가르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어느 날 밤 마크가 뒷마당에서 섀도우와 산책을 하던 중 이웃들이 담 너머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동물은 집에 있을 게 아니야. 한 사람이 쏘아붙였다. 야생동물이라면 위험하잖아. 다른 이가 맞받았다. 그는 그 동물의 생명을 구했어. 연민을 보였다고 우리가 그를 벌해야 해? 그들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퍼졌고 마크의 마음속 혼란을 그대로 반영했다. 압박감은 점점 커졌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마크의 문 앞에 쪽지를 남기고 갔다. 어떤 이는 섀도우를 계속 지키라고 응원했고 또 어떤 이는 당장 새끼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몇몇은 야생동물 보호, 안전이 우선이라는 팻말을 들고 집 앞에 모이기도 했다. 한때 조용하던 거리는 이제 무대가 되었고 마크는 그 한가운데서 모든 시선을 받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섀도우는 변함이 없었다. 밤이면 여전히 마크의 가슴팍에 몸을 말고 잠들었고 마크가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짹짹거리며 방였다. 그 깊고 아련한 눈빛으로 마크를 바라보는 것도 여전했다. 마크에게 섀도우는 그저 작고 연약하고 의지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섀도우는 그 이상 상징이 되어버렸다. 어떤 이들은 그를 기적이라 여기며 인간의 선함을 증명한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위험의 증거, 인간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존재로 여겼다. 그 갈라진 틈에서 마크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섀도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일은 더 이상 자기 혼자만의 몫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압박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매일 마크의 우편함에는 더 많은 편지가 쌓였다. 어떤 편지는 섀도우를 구한 그를 칭찬했고 또 어떤 편지는 새끼를 계속 데리고 있는 건 무모하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논쟁은 지역 라디오로 마을 회의장으로 번져 격렬한 논의가 이어졌다. 마크는 점점 더 숨이 막혀왔다. 마침내 마크의 가슴을 조여오는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주 초 야생동물 관리 당국에서 보낸 것으로 동물을 데려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마크는 손에 쥔 종이가 떨리는 걸 느끼며 편지를 읽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법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마크는 거실 바닥에 앉아 무릎 위에 몸을 말고 잠든 섀도우를 바라봤다. 새끼는 굳이 표현하자면 고양이처럼 갸르릉거리며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마크는 부드러운 털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왔다.
그의 모든 본능이 섀도우를 지키라고, 누가 빼앗으려 해도 싸우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스 박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아이는 야생에서 살아야 해요. 그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는 건 너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공평하지 않아. 마크는 눈을 감고 몇 달 뒤의 섀도우를 상상했다.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본능이 날카로워진 모습. 그때도 새끼는 여전히 그의 가슴에 몸을 말고 있을까? 아니면 자연의 법칙대로 본능이 그를 이끌게 될까?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음 날 아침 마크는 결심을 내렸다. 그는 작은 가방에 섀도우의 수건, 처음 그를 감싸줬던 플라넬 셔츠, 그리고 끝없이 물어뜯던 장난감을 챙겼다.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마지막으로 마크는 섀도우를 조심스럽게 이동장에 넣었다. 새끼는 불만스럽게 짹짹거리며 철창을 발로 긁었고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마크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친구야.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널 위해서야. 너도 자유롭게 살아갈 기회를 가져야지. 야생동물센터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서류에 서명하고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다. 이동장을 넘겨주는 일이었다. 마크는 한참을 머뭇거리며 손을 이동장 옆에 얹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샤에도우는 커다란 눈으로 깜빡이지도 않고 그를 바라봤다. 마치 이별을 느끼는 듯했다. 눈물이 번져 시야가 흐려진 채 마크는 마지막 인사를 속삭였다. 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고마웠어. 직원들이 섀도우를 데리고 복도로 사라졌고 점점 멀어지는 짹짹거림이 마크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는 듯했다. 그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가슴이 텅 빈 듯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한 평온이 일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다. 처음으로 마크는 깨달았다. 사랑이란 때로는 붙잡는 것이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별 후의 날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마크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허전하게 느껴졌다. 작은 짹짹거림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도 사라진 자리가 집안 곳곳에 메아리쳤다. 그는 한때 만들어줬던 신발상자 침대를 힐끗 바라보거나 바닥을 살짝 두드리는 발톱 소리를 기다리곤 했지만 공간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린 와중에도 마크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다. 섀도우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 갇혀있지 않았다. 길들여졌으면서도 야생이었던 그 아이는 이제 전문가의 손에 맡겨져 애완동물도 누군가의 비밀도 아닌 자연의 한 생명으로서 본연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 마크는 종종 그 비 내리던 밤 길가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힘없는 강아지를 구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것은 친절과 책임 사이의 섬세한 경계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크는 연민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선택을 내리는 것임을 배웠다. 마을은 결국 조용해졌다. 논쟁도 사그라졌다. 하지만 강아지를 구했다고 믿었던 남자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학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야생동물 보호 교육의 교훈으로 삼았다. 가족들은 이 이야기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전했다. 하지만 마크에게 이 이야기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 남아 있었다. 인생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조용한 저녁이면 그는 여전히 섀도우를 처음 만났던 그 길을 걷곤 했다. 가끔은 다시 한번 그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어둑한 풀숲에서 커다란 눈망울이 반짝이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가슴에 꼭 안겨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던 그 작은 생명이 그리웠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섀도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즉 미래를 선물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결국 섀도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길가에서 발견된 한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놓아주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폭풍이 지나간 하늘 아래에 다시 선 마크는 조용히 혼잣말을 속삭였다. 가장 두려운 진실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교훈을 준다.